근데 이제 김계한 사령관이 박정훈 대령한테 또 이런 일도 있었어. 차관 지시 사항이라면서 뭘 읽어줍니다. 차관의 질책. 혐의자 및 혐의 내용 빼고, 죄명 빼고, 수사라는 용어 대신 조사라는 용어 사용하고, 해병대는 왜 말을 하면 안 듣느냐? 예, 신범철 차관이 본인은 이런 문자 보낸 적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분명히 김계한 사령관은 차관 지시 사항이라면서 읽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자가 아닐 수도 있어요, 이거는. 뭐 텔레그램일 수도 있고, 카카오톡일 수도 있고, 전화가 왔을 수도 있고, 전화도 뭐 이 사람들 다 텔레그램 쓰는데 텔레그램 전화로 하면은 기록도 안 남잖아요, 이게. 그리고 이게 굉장히 말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 수사라는 용어 대신 조사라는 용어를 사용하라라고 되어 있는데, 장관도 그런 소리 했잖아. 수사권있게 수사관인 조사라고 하셨고, 굉장히 얼치기 법조인들이 지금 수사권이 없다는 거에 지금 현혹돼 갖고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게 수사 관할이 없는 거지 수사권이 없는 게 아니거든. 이게 관할과 수사권은 굉장히 다른 것입니다. 수사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수사권이 없다고 긴급한데 수사를 안 하면 됩니까? 민간 경찰은 군인에 대한 수사권이 또 없어요. 그렇게 따지면 정확히는 수사 관할이 없지. 근데 그 민간 경찰이 순찰 돌다가 갑자기 군인이 저기서 막 음주운전하는 걸 발견했어. 수사 안 합니까? 안 잡아요? 저 군인은 우리 관할 바뀌니까 저 잡으면 안 돼 하면서 그냥 팔짱 끼고 있습니까? 잡아야지. 잡고 군사경찰로 이첩하는 거죠. 박정훈 대령도 이 최혜병 사망사건은 군사경찰에는 수사 관할이 없어요. 그러니까 초동 수사를 하고 경찰로 지체 없이 이첩을 하는 거지. 수사를 안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사권은 다 있다. 다만 수사 관할이 없는 거다. 수사권과 수사 관할은 엄연히 다르다. 이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회의를 계속 이어집니다. 수사회합 2일차에. 김계한 사령관 물어봐요. 이첩 시기를 저희 장관 귀국 후에 하면 어떻게 하겠냐? 어? 장관이 8월 3일날 귀국하니까 그때까지만 좀 미루자. 이렇게 했더니 박정훈 대령은 근데 그렇게 하면 분명히 보고서 수정 축소해서 가져오라고 할 텐데 사령관이 이거 거부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게 또 김계한 사령관 자신이 없어. 가만히 있어요. 그러니까 박정훈 대령이 심지어 이런 말까지 하는 거야. 사령관 대통령실로 가라. 대통령실로 가시면 안 됩니까? 안보실장님을 만나시든 대통령님을 만나시든 직접 보고해서 설득하시면 안 됩니까? 이렇게까지 건의를 했다고요. 근데 김계한 사령관은 계속 그냥 묵묵부답이에요. 그냥 허공만 쳐다봐 이렇게. 그런 채로 결론이 안 나고 있어요. 오후 한 5시쯤이에요. 기록을 보자는 거예요. 사건 인계서랑 목록을 직접 가져와 봐라. 도대체 이게 뭐길래 국방부에서 빼라고 그러는 건지 한번 보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건 기록이랑 목록 이런 걸 보여줍니다.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해요. 보시는 대로 이게 사건 인계서입니다. 근데 죄명, 혐의자, 혐의 내용 빼고 나면은 남는 것이 거의 없어요. 그 사건 인계서에서 보면요. 죄명, 혐의자, 혐의 내용이 거의 전부입니다. 그게 빠지면 거의 백지예요. 이건 뭐 수사를 그냥 전부 삭제하라는 거랑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김계한 사령관 당연히 박정훈 대령에 공감은 하죠. 아, 그러네. 네 말이 맞네. 근데 박정훈 대령 말대로 뭐 국방부, 대통령실을 설득시킬 자신은 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계한 사령관이 술 마시자 그래요. 머리 아프지? 답 없지? 우리 술이나 한잔 하자. 그러고 저녁에 사령관하고 박대령, 공보정원실장, 방첩부대장, 그리고 사령관 비서실장 5명이서 술자리 겸 회의를 합니다. 거기서도 박정훈 대령은 경찰에 이첩해야 한다는 주장을 계속하지만 결국 결론을 내지 못한 채로 끝나요. 근데 경찰에 우리 이첩을 언제 하기로 했다고요? 내일. 오늘이 8월 1일이잖아요. 내일 8월 2일 날 경찰에 이첩을 하기로 예정이 되어 있는 날입니다. 아무 결론 나지 않은 채로 이첩 예정일이 도래했어요. 그러니까 박정훈 대령은 예정대로 아침에 부하에게 경찰 이첩 진행해라. 포항에서 그 경북경찰청에 있는 안동까지 가려면 시간 오래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아침에 준비해가지고 미리 출발해. 이렇게 지시를 합니다. 그리고 오전 10시에 박정훈 대령이 해병대 사령관에게 가서 경찰 이첩을 했다고 보고를 합니다. 근데 해병대 사령관이 굉장히 놀래면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내가 너에게 지금 중지하라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칫 직권남용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랬더니 김계한 사령관은 또 묵묵부답해. 여기서 박정훈 대령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김계한 사령관이 알았다 하고 보내요. 그래서 박정훈 대령은
다시 사무실로 돌아옵니다. 50분 뒤에 갑자기 또 김기한 사령관이 박정훈 대령에게 전화해요. 당장 인계를 멈춰라. 그럼 박정훈 대령이 갑자기 또 놀래가지고 이게 뭐지? 어쨌거나 멈추라고 하니까 그럼 경찰 이첩하고 있는 1 광수대장한테 전화를 합니다. 전화했는데 전화 안 받아. 연락이 닿지 않아. 나중에 확인을 해보니 이미 경북경찰청 수사관 만나갖고 기록에 관해서 얘기를 하느라고 지금 전화기를 조금 저쪽에 놔둬가지고 연락을 못 받았다는 거예요. 이 와중에 근데 김기한 사령관은 갑자기 당장 인계를 멈춰라는 말을 왜 했을까요? 통화 기록을 보면 나옵니다. 이때 김기한 사령관이 이첩 중이라는 걸 알았다라고 하고 국방부에다가 보고를 한 겁니다. 전화한 거죠. 그 국방부에다가 이첩하고 있다는데요? 그랬더니 국방부가 갑자기 뒤집어진 거죠. 난리가 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막 갑자기 장관이 뭐야 이거 이첩하지 말라 그랬는데 왜 이첩하는 거야 하면서 막 난리가 나 뒤집어지고 이게 또 그럼 대통령실로 당연히 보고가 되죠. 난리가 난 거지. 그래서 김계환한테 다시 아마 또 국방부에서 연락이 와서 당장 중진해라 이런 명령이 내려온 게 아니냐. 그래서 당장 인계를 멈춰라 이렇게 말한 거 아니냐. 그렇게 통화 내역을 보면 추측이 됩니다. 그리고 다 아시죠, 여러분? 그날 12시경이죠. 이번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개인 휴대전화가 등장을 합니다. 개인 휴대전화로 이종섭 장관. 이종섭 장관 지금 우즈베키스탄에 있어. 우즈베키스탄 출장 준비 중이 지금 아침 7시에 여기. 아직 막 일어나서 막 세수하고 막 이러고 있는데 이제 대통령 막 핸드폰으로 전화 오고 막 난리 난 거예요. 김기한 사령관이 호출해서 박정훈 대령이 불려갑니다. 김기한 사령관이 얘기합니다. 현 시간부로 보직해임이다. 앞으로 많이 힘들 거야. 사람 놀리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뭡니까 이게. 그때 사령관실로 들어가는데 박정훈 대령이 그 당시에 해병대 인사처장도 거기 와 있었다고 해요. 그 사람이 박 대령한테 얘기를 하기를 사령관님이 지금 차관 명의로 돼 있는 서류를 사령관 명의로 다 변경하라고 하는데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수사 외압의 어떤 포인트가 아닌가 싶기는 합니다. 진실은 밝혀지겠죠. 어쨌거나 보직해임. 그래? 박정훈 대령인데 그때까지만 해도 보직해임까지는 내심, 심적으로 수용할 생각이 있으셨다고 해요. 왜? 나의 보직해임으로 어쨌거나 해병대와 수사단은 살릴 수 있을 것 같다. 어쨌든 수사 외압 막아내지 않았느냐. 경찰로 이제 이첩 끝나지 않았냐. 이제 우리 일은 끝난 거다. 해병대가 이 수사 결과를 축소 왜곡하는 일은 없어진 거죠. 그리고 나만 보직해임되고 끝나면 싼 것이다. 감수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와중에 또 해병대에서도 박정훈 대령이 워낙에 인품이 훌륭하고 신망을 받으니까 박정훈 대령을 구명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던 것 같아요. 1시 15분경에 해병대 참모장, 준장, 원스타입니다. 이분이 또 박 대령한테 이렇게 말했다 그래요. 내가 사령관한테 건의 드렸어. 아직 드러나지도 않았는데 먼저 막 보직해임 시키고 이런 건 아닌 것 같아. 네가 있어야 할 자리는 수사단장 자리다. 업무 계속 잘 해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때까지만 해도 멋있어요. 그렇지만 바로 꺾입니다. 14시 20분에 인사처장이 다시 박 대령 집무실로 찾아옵니다. 국방부 지시로 보직해임 됐습니다. 이거 좀 봐주려고 했는데 국방부에서 난리치고 하라 그래가지고 우리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김계환 사령관이 박정훈 대령 집무실로 직접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의미심장한 말을 해요. 너로 인해 많은 사람이 살게 되었다. 앞으로 많이 힘들 것이다. 잘 이겨내기를 바란다. 이게 뭐 하는 겁니까 대체 이게. 집무실로 사령관이 직접 찾아온 것까지는 이해를 해. 물론 거기에 대해서 미안함도 있을 거고 후배고 부하니까 격려하는 것도 있었겠지. 근데 말이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이거? 너로 인해 많은 사람이 살게 되었다. 해병대는 원래 위에서 책임지는 조직이잖아요. 박정훈 대령이 죽어서 많은 사람이 살게 되었다. 이거는 김계환 사령관 입장에서는 부끄러워해야 될 일이에요. 부하를 죽이는 거잖아요, 이게. 죽을 거면 당신이 죽어야지. 사령관이 책임을 져야지. 사령관이 죽고 나머지를 살려야 이게 제대로 된 해병대 아니겠어요? 근데 지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앞으로 많이 힘들 거야. 잘 이겨내길 바랄게. 빠이빠이. 박정훈 대령 기억으로는 이때 이 말을 김계환 사령관이 하면서 얼굴에 웃음기가 다소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입니까 이게? 근데 이렇게까지만 하고 끝났다면 본인이 그냥 그렇게 물러나는 선에서 책임지고 끝내도 감수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여기서 안 끝나죠. 집단 항명 수괴, 말도 안 되는 죄명으로 수사가 시작되면서 박정훈 대령
압수수색 당하고 입건되고 조사당하고 구속영장까지 청구돼서 진짜 구속될 뻔 하시고 불구속 기소돼서 지금 군사법원에서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고 계시죠. 1년이 지났습니다. 그 1년 동안 이제 앞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고 지금까지 밝혀졌듯이 800-7070 번호를 비롯해서 윤석열 개인 휴대전화를 비롯해서 수많은 외압 정황이 드러났는데도 아직도 이종섭, 김계환, 임기훈 이런 사람들 외압은 없었다라고 뻔뻔하게 버티고 있는 거예요. 이런 나라를 언제까지 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힘을 모은다면 특검을 하고 진상규명하고 책임질 사람들을 책임을 지워서 정의로운 나라로 이 나라를 다시 돌려놓을 수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정훈 대령도 그래 생각합니다. 나 한 사람 보직해임 돼서 다른 사람들 처벌받지 않아도 되게 되어 잘 되었다고 생각했다. 그치만 그게 큰 착각이었음을 곧 알게 되었다. 그 이후에는 여러분들 좀 어느 정도 아시는 부분도 있고 너무 길기 때문에요. 추가로 내가 하나 더 다뤄보려고 하는데 정종범 메모는 크게 10가지가 써 있습니다. 10가지가 써 있고 이렇게 생겼어요. 정종범 부사령관이 진짜 급했나 봐. 엄청나게 빠르게 받아 적으면서 이게 좀 읽을 수가 없어요, 이게. 그래서 저희가 군사법원에서 정종범 부사령관 신문을 하면서 이걸 한번 본인 보고 읽어보라고 해가지고 파악을 한 것이 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중요한 거는 제가 보기에 요 3번이에요, 3번. 장관 8월 9일 보고. 저는 맨 처음에 이걸 잠정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정종범 부사령관이 이걸 보더니 장관이래. 이게 무슨 날이냐? 8월 9일이 왜 나오냐 갑자기. 원래 예정되었던 경찰 이첩은 8월 2일이었죠. 그리고 장관이 이날 우즈베키스탄 그 출장을 갔는데 우즈베키스탄 출장에서 돌아오는 날은 8월 3일입니다. 근데 8월 9일이라는 거는 도대체 의미를 알 수가 없어. 수사 기록 일부입니다. 8월 9일이라는 언급을 장관이 했는데 따로 물어보진 않았고 그냥 급하게 적어서 왔다. 근데 다만 8월 9일이라는 날짜를 보고를 했다. 특별한 이유는 알지 못하는데 8월 9일에 장관님께서 보고하실 것이 있는 것 같아 보였는데 그때 이첩해라고 말씀을 하셨다. 8월 9일이라는 특정 날짜가 언급되었다. 이거 결국 8월 9일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의미심장한 거 이거 봐봐요, 이거. 장관님께서 보고하실 것이 있는 것 같아 보이는데 장관님께서 8월 9일에 보고를 한다는 거예요. 이종섭 장관이 8월 9일 날 누군가한테 보고를 한다는 거야. 국방부 장관이 보통 보고를 받는 사람이죠. 군에서 거의 최고 책임자잖아요. 근데 국방부 장관이 보고를 하는 대상 누가 있어요? 장관이 보고할 수 있는 사람, 보고해야 되는 사람 한 명밖에 없지 않아요? 대통령이잖아요. 그러니까 8월 9일에 장관이 대통령에게 보고하실 것이 있는 것 같아 보이는데 그때 이첩해 이렇게 해석하면은 뭔가 말이 맞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 8월 9일 어떤 날입니까? 이런 게 나와요. 윤 대통령 여름휴가 마무리. 8월 9일. 8월 9일은 대통령이 휴가에서 복귀하는 날입니다. 이때 대통령 여름휴가가 8월 1일인가 2일인가부터 8월 8일까지였어요. 대통령이 이종섭한테 이런 걸로 사단장 처벌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냐? 이러면서 경로를 해놓고 다시 보고를 하라고 한 거지. 근데 국방부 장관이 알겠습니다. 자기가 잘 처리하겠습니다. 한 다음에 그러면 혐의자 빼고 사단장 어떻게 하고 한 다음에 대통령한테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보고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대통령이 휴가를 가네? 그럼 언제까지 보고할 수 있습니까? 그럼 일단 8월 9일 이후가 돼야 보고를 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장관이 8월 9일이라는 날짜를 언급한 거고 정종범 부사령관이 이 날짜를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이게 기록으로 수첩에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8월 9일이라는 걸 저쪽 사람들이 부인을 못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 기록이 없었어 봐. 정종범 부사령관이 이 수첩을 안 남겼어 봐. 그러면 8월 9일이라는 날짜 자체도 얘네들 지금 그런 날짜가 어디 언급됐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이러면서 또 발뺌하고 있을 거라고요. 그래서 정종범 수첩이 중요한 겁니다. 이것도 있죠. 5번 누구누구 수사 언동하면 안 됨. 누구누구 수사 언급을 하면 안 된다. 이게 뭔 소리예요? 법무관리관이 박정훈 대령한테 뭐라 그랬죠? 혐의자 빼라. 이거랑 직결되는 거예요, 이게. 수사 대상이 누구누구다. 이거 언급하지 말라는 거예요. 결국 뭔 소리예요? 사단장 혐의자에서 빼라는 거잖아. 예.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이거나 6번 휴가 처리한 후
형식적 휴가 처리. 이 얘기가 나옵니다. 갑자기 아니 이첩 보류하고 언론 브리핑 취소하는데 휴가 처리 얘기가 왜 나옵니까? 근데 아까 전에 말한 거 있었잖아요. 자, 이종섭 장관이 김기한 사령관한테 최초 지시한 거 3개 뭐였죠? 언론 브리핑 취소, 경찰 이첩 보류, 그리고 임성근 사단장 정상근무 지시. 이게 있었거든. 근데 일단 임성근 사단장 정상근무를 시키려고 했더니 그날 임성근 사단장 어떻게 됐다 그래도 직무 배제되고 사령부로 파견 명령 나와서 출근을 안 했다고 했었죠. 그거지. 사단장 출근 안 했는데요, 오늘? 그랬더니 그래? 그러면 오늘은 휴가 처리해. 이 소리 아닐까? 이렇게 하면 말이 맞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임성근 사단장에 대해서 휴가 처리를 시킨 거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애초에 이종섭 장관 주장이 말이 안 돼. 이종섭 장관 처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사실 이첩 보류를 시킨 이유는 사단장 때문이 아니고 초급 간부, 응? 그 계급 낮은 하급자들까지 처벌하는 거는 과도하다. 그렇게 판단해서 이첩 보류 지시를 한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지시사항 정종범 수첩에 초급 간부 관련된 얘기는 1도 안 나와. 1도. 오히려 이런 식으로 휴가 처리하면서 사단장 얘기만 나와요. 정상근무 시켜라. 사단장만 4번 챙겼다 그래. 우즈베키스탄 가서도 출장 중에 임성근 사단장 정상근무하고 있습니까? 계속 물어봐. 직무 배제된 사단장 휴가 처리 복귀 이런 지시만 했단 말이에요. 이래놓고 어떻게 뻔뻔하게 초급 간부를 처벌하는 거는 과도하다고 생각해서 한 겁니다. 임성근 때문에 한 거 아닙니다. 이런 소리를 하고 있을 수 있는 겁니까?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정종범 수첩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이고. 그럼 이제 박대령은 이 대통령 경로를 초창기에 들었잖아요. 당일날 들었어. 이첩 보류 지시 나온 당일날. 김기한 사령관한테. 근데 그러면 대통령이 이렇게 경로했다는 걸 알면서 어떻게 이첩할 용기를 낼 수 있었을까? 김기한 사령관, 이종섭 장관, 뭐 이런 사람들 지금 대통령 경로 앞에서 전부 다 꼬리를 말고 입을 굳게 닫고 있잖아요. 어떻게 박정훈 대령만 이렇게 용기를 낼 수 있었을까? 여기에 대해서 박정훈 대령님이 답을 합니다. 의외로 되게 단순하다. 아무리 대통령이 경로하였다 해도 위법한 명령은 따를 수 없다. 혐의자와 혐의 내용을 빼는 것은 허위 공문서 작성이고 직권 남용이 되는 거다. 이렇게 하는 순간 나뿐만 아니라 해병대 사령관뿐만 아니라 내 부하들, 수사관들 전부 다 다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막기 위해서라도 위법한 명령은 설령 그게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따를 수 없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변호인단의 좌장이시죠. 김정민 변호사님이 어디 방송에 나가서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박대령은 누가 명령하였는가 보다 무엇을 명령하였는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대통령이건 장관이건 뭐 포스타고 쓰리스타고 나발이고 누가 명령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명령이 정당한 명령이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당연한 거죠. 정당한 명령이었으면 그것이 대통령이 아니라 원스타, 박대령보다 한 계급 높은 사람 명령이었다 하더라도 박정훈 대령은 충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수행한 겁니다. 근데 정당한 명령이 아니라 부당하고 위법한 그런 명령이라면 대통령이 아니라 대통령 할아버지가 명령을 했다 하더라도 그건 따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해병 정신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박정훈 대령은 해병 정신대로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경로를 알면서도 이렇게 용기를 내실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네, 오늘 박정훈 대령 수사외압 사건에 대해서는 이 정도까지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항명 사건이라든가 이런 거는 다음에 제가 또 시간을 한번 내서 하고요. 네, 방송 여기서 끝나는 건 아닙니다. 또 있어요.